안녕하세요. 9 to 962 수 뚜벅뚜벅 박상주입니다. 자, 오늘은 요 EBS 링크라고 이제 대성에서 나온 책이에요. 이거 없는 사람들은 미리 이제 준비를 해주시고 뭐 없으면 할 수 없고 EBS 목록 요거라도 갖다 놓고 이제 하면 돼요. 선생님은 어쨌든 이거 기준으로 해가지고 작품들을 이제 선정을 해주고 어떤 이제 경향으로 어떻게 출제될지 저번 시간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아예 작품별로 설명을 해줄 테니까 혹시 못 들은 사람들은 뒤로 돌려갖고 뭐 듣거나 기타 등등 이렇게 활용을 하기 바랍니다. 여기 써 있는 거는 그냥 크게 카테고리만 써놨으니까 개개별 작품들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제 활용을 해야 할 것이고 선생님들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해 줄 거예요. 이게 작품이라는 게 뭐 아무거나 그 사람들이 랜덤으로 뽑기 해가지고 출제하는 게 아니라 문학이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 현대시 같은 경우는 이제 시대별로 뭐 김수영을 출제했다. 1959년 작품이니까 이제 50년대 작품 빼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연도별에서 EBS에 나온 그 중에서도 문학성이 뛰어난 이런 사람들을 위주로 출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연간의 경험 이거를 바탕으로 선생님이 이제 작품을 선정을 한 거니까 일단은 뭐 시간이 우리가 많게 남은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다시 처음부터 꼼꼼하게 모든 걸 이럴 시간은 없어요. 지금 이것저것 뭐 탐구도 해야 되고 수학도 해야 되고 이제는 영어도 살살 시작을 해야 될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다른 선생님들도 역시 정리를 해 줄 테니까 선생님들을 믿고 선생님들 뭐 1, 2년 해온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저만 해도 뭐 20년 넘게 이렇게 준비를 해온 사람이니까 그거 믿고 작품 좁혀가지고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런 수험생이 돼 봅시다. 자, 그렇다면 여기 작품 목록 여기를 펴놓고 그 다음에 목록에서 우리 현대시부터 이제 5개 장르별로 좀 나눠 볼게요. 자, 얘기한 대로 현대시는 이제 30년, 60년, 70년, 80년 여기가 이제 출제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작년에는 이제 40년대 윤동주가 이제 출제가 됐고 20년대, 30년대 앞쪽으로 좀 더 뭐 EBS도 이 사람들 아무렇게나 이제 뭐 그동안 없던 거 아무거나 내보자 이런 게 아니라 그동안에 이제 평가원이라든가 그다음 EBS에서 이미 이제 나왔던 것들 합쳐가지고 고려해갖고 출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특징적인 걸 살펴보면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제 북한 사람들 특집이라고 했던 것들 그래서 김소월, 백석, 이용학 무려 EBS에서 2번씩 갖다 놨죠. 몇 번 얘기했지만 EBS 이 사람들이 지금 바보들이 아닌데 똑같은 작가를 2번 갖다 놨다는 얘기는 활용하겠다.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으니까 뭐 수능에 나올지 안 나올지 그건 뭐 마지막 최종 판단은 이제 교수님들이 하는 거고 어쨌든 EBS에서는 이런 작가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넣어 놓을 테니까 학생 여러분도 거기에 준해서 준비를 해 달라. 게다가 지금 올해 이제 6월, 9월 뭐 그다음 학평 이것저것 이제 다 빼고 남은 게 지금 이쪽인데 그 중에서도 지금 30년도에다가 밑줄 쳐놨어요. 그래서 여기 차례에 있는 것들을 거기다가 좀 표시를 해봅시다. 일단 거기 4번 김소월 표시 그 다음 1번 정지용 표시 그 다음 8번 백석 그 다음에 30번 이용학 37번 백석 39번 이용학 43번 김소월 그래서 요 30년대 20년대 요 중요한 작가들은 반드시 표시하고 어떤 문제가 출제돼도 잘 풀 수 있게끔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대성 시험에도 출제가 됐었는데 그 백석의 흰 바람벽 같은 경우 문제가 만만치 않게 어렵지. 그 시 자체라만 보면은 뭐 흰 바람벽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엄마하고 뭐 사랑하는 가족들이 비친다. 마지막에는 뭐 외국 작가 비친다. 끝. 대단히 간단한 시인데 이거 문제로 출제되면 만만하지 않죠. 여러 가지 문제 연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뭐 간슬게 보면 좋은 문제들 많이 있으니까 거기서 훈련을 하면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나머지 연도 뭐 다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뭐 쉽게 얘기하면 뭐 EBS 찍기 시간 여기에 해당하는 거니까 나머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열심히 보세요. 이거는 이제 EBS 방송이거나 아니면은 뭐 뭔가 공식적인 우린 지금 뭐 공식적인 게 아니라 우리 지금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이런 수업이니까 그 중에서도 반드시 봐야 할 사람들 이번에는 표시 아까랑 좀 다르게
표시를 해봅시다. 역시 수능에 출제될 가능성 높은. 자, 9번 고정희, 11번 문정희, 17번 기형도, 18번 박남수, 23번 고재종, 24번 나희덕, 32번 오장환. 사실 일제시대 사람이긴 한데 조금 좀 작품이 좀 어렵기도 하고 그 해석에서 이제 이견들이 좀 있지. 그래서 오장환은 똑같은 30년대 뭐 작가이긴 하지만 살짝 중요도가 떨어진다라고 보고 뒤로 미룬 거야. 마지막으로 42번 흰 부추꽃. 그래서 이 정도 작품들은 제목 보고 작가 봤을 때 바로 이제 머릿속에 주제 표현 떠오를 수 있게 만들어야 할 것이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문제들도 이것저것 여러분들 뭐 프린트도 있고 많을 테니까 정 없으면 뭐 선생님이 주겠지만 아마 이미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것들 중에서 골라가지고 다시 한번 이 시에서 이런 표현법은 다시 한번 머리에 넣어야겠군. 이 시에서 이런 주제인데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면 이런 뭐 시상 전개라든가 이런 시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겠군. 공부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고전 시가. 뭐 굉장히 쉽죠. 이 고전 시가는 뭐 저번 우리가 9월 평가원 준비할 때도 얘기했지만 6월 달에 관동별곡 정철. 그래서 9월 달은 뭐 연시조. 인데 역시나 대표 선수 윤선도 출제를 해놨고, 아마 수능이니까, 수능이 이제 왜 수능이냐면은 장난치지 않는다고. 그 다음에 모험을 잘 하지 않아요. 왜냐면 모험을 했다가 오답10이 걸리면 그 다 출제진 뭐 기타 등등 엎어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미 알려진 작가의 살짝 다른 시각 이 정도를 출제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칠판에 써놓은 대로 고전 시간은 이제 가사 긴 거 이쪽이 이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일단 EBS 있는 애들 선생님이 미리 형광펜 표시해놨는데, 자, 15번 만원사, 16번 간민가, 29번 노처녀가, 30번 명어름, 31번 만원사 답, 32번 농가원령가, 33번 누항사, 34번 춘면곡. 자, 이렇게 준비를 하면 될 것이고, 좀 가사 같은 경우 오늘 이제 그 간슬개에서 연습할 거는 가사인데 보통은 뭐 다양하죠. 요즘은 굉장히 뭐 비문학에서 가나 이렇게 나눠서 출제하기도 하고, 뭐 문학 같은 경우 희곡이랑 뭐 고전시가 붙기도 하고, 오늘이 이제 할 게 그거고. 그래서 이것저것 다양한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뭐 실험이래 봤자 뭐 주제 표현 찾는 건 똑같아요 어차피. 그래서 쫄지 말고 그냥 활용한다. 어쨌든 EBS 있는 여기들은 이제 제일 좀 귀찮은 게 이제 만원사. 요게 뭐 엄청 길지.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대성학원 학생들 입장에서는 만원사 같이 길고 어려운 거, 그 중에서도 이제 EBS 나온 거는 이만큼, 그 다음 EBS 없는 부분이 이만큼 출제되는 게 가장 좋고, 그래야 난이도가 올라가니까. 그리고 이제 일반 학생들 입장에서는 10월 교육청에서 만원사하고 만원사 답 같은 게 출제가 되었으면, 그러면 이제 더 좁혀지겠지. 뭐 그건 뭐 10월 교육청 나와 봐야 아는 거니까 그때 가서 생각을 좀 해봅시다. 어쨌든 그 중에서 가사라고 선생님이 써놓고 그냥 끝났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박일로에다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박일로는 일단 누항사가 있고, 작년 EBS에 있던 선상탄이 있고, 원래는 태평사, 이게 이제 원래 넘버 3, 빅3에 이제 해당하는 건데, 걔는 조금 좀 출제 가능성은 적은 편이에요. 오히려 이제 박일로가 호가 노계근 노계, 그래서 노계가 자기네 동네에서 이제 자연 친화를 얘기하는 이런 그 가사를 많이 썼는데, 요 세 가지가 오히려, 그러니까 쉽게 출제하면 그냥 누항사 이렇게 출제를 해버리면 되는데 가사가 최근에 이제 EBS 없는 거를 이제 출제할 아예 그럴 수도 있거든. 그래서 난이도를 높이려면. 게다가 뭐 그렇다고 EBS 연계는 아니야. 그 EBS에서 이제 말하는 게 그 작품 자체 연계도 있지만 작가 연계도 해버리면 그만이죠. 어차피 그거 70%에 들어가는 거라고. 그래서 작년 EBS에 있던 손상탄을 출제를 할지, 아니면은 완전 좀 낯선 노계가를 출제할지, 어쨌든 우리는 수업 시간에 요거 오늘은 안 할 거고 다음에 요 세 가지는 준비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전 시간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는 자, 현대 소설 가봅시다. 현대 소설은 이제 남은 게 50년대
전후, 뭐 해방 직후 또는 그 전쟁 이야기 또는 전후 소설에 해당하는 요게 이제 출제 가능성은 좀 가장 높은 편이고, 그 다음에 60년대, 70년대의 다양한 인간에 대한 이야기 또는 독재 정권에 대한 비판,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 심지어는 그 70년대에 가면은 사막을 건너는 법 해가지고 똑같은 전쟁 이야기인데 그건 이제 월남전의 후유증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소설들에 집중을 해가지고 이제 준비를 한다면 충분히 해결이 될 겁니다. 자, 역시 현대 소설 해가지고 작품들에다가 표시를 직접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현대소설 5번 미스터 방, 6번 임종, 7번 동행. 미스터 방이 이제 46년 작품, 그 다음 임종이 49년 작품, 동행은 63년 작품인데 주제 자체가 이제 전쟁 때문에 어떤 그 상처, 그 자기 아버지가 이제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이제 죽고 거기에 대해서 복수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니까 이 전쟁하고도 연결되는 소설이라고 볼 수 있겠지. 자, 그 다음 8번의 모래톱 이야기. 그 다음에 9번 아까 얘기했던 그 사막을 건너는 법. 그래갖고 월남전 때문에 이제 정신이 이제 피폐해진 어떤 그 사람들에 대한, 할아버지도 마찬가지, 그 주인공 나도 마찬가지.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특이한 작가가 있는데, 자, 13번하고 28번 둘 다 누굽니까? 문순태. 소설에서는 2번 나온 작가가 딱 2명 있는데 그게 문순태. 그래서 13번의 정읍사라는 아주 쉬운 소설 요거 갖다 놨고, 얘는 정읍사라는 그 시하고 이제 연결을 지어놨지. 자, 그 다음에 28번에 말하는 징소리 해가지고 얘는 조금 특이하게 출제될 수도 있어요. 지금 6월, 9월 2번 연속 걸쳐가지고 가, 나 이렇게 나눠지는 지문 해가지고 비문학에서 이제 출제가 됐었는데, 만약에 이제 선생님이 출제자다 그러면은 난이도는 조금 떨어뜨리면서 새로운 시도를 해봐야겠다라고 한다면은 요 징소리라는 게 사실 그 말하는 징소리,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징소리 연작 소설이에요. 그 뭐 말하는 징소리, 뭐 깨달은 징소리, 뭐 춤추는 징소리, 뭐 블라블라블라.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징소리 가, 징소리 나 해가지고 거의 비슷한 주제인데 조금씩 변주되는 이런 것들을 갖다 놓고 출제할 수도 있거든. 지금 그렇게 출제한 또 문제는 선생님이 아직은 못 봤는데, 혹시 본 사람 있으면 댓글로 갖다 주고, 뭐 상상이든 바탕이든 뭐 한수 모의고사든 뭐 이감 모의고사든 또는 뭐 기타 등등 있으면은 좀 발견한 사람들은 댓글 달아주면 그거 이제 몰래 훔쳐다가 같이 공부를 좀 하는 거로 이렇게 진행합시다. 자, 그 다음에는 15번의 현기영. 여기도 좀 별표를 쳐놓고, 왜냐하면 현기영도 2번 나와. 그래서 소설에 없는데, 자, 소설에는 없는데 어디냐면은 저 뒤에 희곡에 가면 8번 이재수의 난 해갖고 현기영 원작, 박광수 각색 해가지고 결국은 현기영도 2번 나오는 작가라고. 게다가 제주도 사람이고 올해 1월 달에 이제 돌아가셨죠. 최근에 죽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좀 출제를 많이 하는 편이니까 현기영의 작품 2개, 그 15번의 변방에 우짖는 새 요거하고 그 다음에 이재수의 난, 요 2가지는 이게 좀 낯선 작품이라 학생들이 좀 공부도 좀 덜 된 상황이든, 그래서 요것도 한번 좀 차분하게 읽고 그 다음에 어떤 인물 같은 것도 좀 간단하게 좀 정리해 놓고 이것저것 문제도 좀 풀어보는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72년 작품 19번의 아우를 위하여. 아다시피 박정희 정권 여기에 이제 도전하는 이런 우화 소설이니까 역시 출제 가능성은 높은 편이고. 자, 그 다음 단골 손님 21번 완장 윤흥길. 수능도 좋아하고 평가원도 좋아하는 이런 작가인데 최근에도 역시 계속 출제가 되고 있고 굉장히 쉬운 거니까 출제 가능성은 높다고 봐야죠. 선생님이 아마 수업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날려는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 21번에 완장하고 그 다음 27번에 이호철 이발소 소설 기억날 거야. 그 2가지는 그 권력의 속성이라는 측면에서 같은 맥락의 소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아마 인물, 주제, 그 다음에 서술 방식 이런 거 정리를 해 줬을 텐데, 역시 나중에 요 2번 나온 작가들은 특집 해가지고 정리를 해 줄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 자, 이제 거의 마지막이고 24번에 장씨의 수염 89년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노동자들, 막노동꾼 뭐 이런 사람들 솔직히 살짝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니죠. 그 사람들은 사실 우리 사회를 버티는 버팀목이고,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훌륭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나 또는 뭐 논리적으로나 얼마든지 훌륭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 그거를 보여주는 소설이 장씨의 수염이라는 좀 파격적인, 거의 대화로 이루어진 이런 소설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의 사수. 그래서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그 인물들 간의 갈등이 매우 두드러진, 게다가 심리 위주의 소설이기 때문에 이제 출제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소설이죠. 그래서 현대 소설 같은 경우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해 놓으면 아마 큰 무리 없이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고소로 갑시다. 저번하고 똑같아요. 선생님, 저번 그 방송 앞에 거 보면은 9월달 예비 9월달을 한번 예측해보자. 그래가지고 고전 소설은 사실적하고 판소리계 소설이 남았다. 그 얘기 했던 거 기억날 거예요. 그 중에서도 심청 판소리계 소설이 이제 출제가 됐으니까 이제 남은 거는 사실적인 고전 소설. 그러니까 사실적인 고전 소설이라는 말이 좀 어폐가 있는데 뭐하고 이제 반대가 되는 거냐면 그 전기성을 띤 고전 소설하고 이제 반대되는 개념. 왜냐하면 6월달에 전우치전, 뭐 도술, 뭐 그다음 벼락치고 막 이런 것들이 이미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사실적인 그런 뭐 도술 얘기, 비현실적인 얘기가 뭐 안 나오거나 또는 비교적 덜 나오는 이런 소설이 출제될 예정이다. EBS에 이것저것 있으니까 역시 표시를 고전 소설 요 표시를 좀 해가면서 정리를 합시다. 자, 어디다 표시하냐면은 자 9번 유춘전 해가지고 음악에 대한 예술에 대한 어떤 생각, 다른 사람과 다른 생각을 가졌을 때 어떤 특이한 점이 있고 어떤 그 피해를 입는지에 대해서 잔잔하게 써는 유춘전. 역시 뭐 주제가 주제인 만큼 잘 읽히고 뭐 갈등이 두드러지고 이런 소설이 아니야. 오히려 현대 소설처럼 어떤 심리 과정, 그다음 대화의 양상, 출제할 것들이 의외로 많은 소설입니다. 유춘전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시고. 자, 그다음 15번에 주생전. 뭐 예나 지금이나 이제 삼각관계 이거는 뭐 언제나 있는 이야기인데 조선 시대에도 이 정도의 삼각관계가 존재했었군 하는 것들을 묻는 소설이고, 이거 인물들의 역시 마찬가지로 그 숨겨진 심리, 특히 그 여자들의 심리, 이건 뭐 언제나 21세기에도 어렵고 15세기에도 어렵고 뭐 만년 전에 원시인들도 여자들의 심리는 어려웠을 거야. 어쨌든 그 심리를 이제 말하는 거 한마디를 가지고 이 여자가 도대체 무슨 심리를 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는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주생전 보면은 그 첫 번째 여자가 이제 사실을 알게 되고 더 이상 그 남자에게 마이 러브 뭐 이런 식의 호칭을 부르지 않았지. 그러니까 여자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간단해 보이는 호칭 하나 거기에도 심리가 담겨 있다. 이런 것들을 또 출제를 해버리면은 이 모솔로 살았던 우리 남자들, 특히 뭐 남중 남고 뭐 이런 안타까운 분들은 굉장히 이제 풀기가 힘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본인들 살아온 삶의 과정, 예를 들어 지금 보고 있는 여학생들은 괜찮아요. 뭐 머릿속에서 워낙 그런 그 연애 얘기들도 많이 이제 담고 있고 심리들을 잘 찾으니까. 그러나 방금 얘기했던 최악의 학생들, 남중 나오고 남고 나오고 뭐 그 다음에 뭐 집에 남자 형제만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은 그 여자들이 도대체 뭔 얘기하는지 이해로 풀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짧은 시간 남았는데, 그러면 이제 고전 소설 선생님들 교재 이것저것 많이 나눠줬잖아. 그러면 이제 그 소설들 막 살펴보면서 그 여자들의 심리에 해당하는 문제들 찾으면 또 몇 개 있다고. 그런 것들 얼른 찾아가지고 이게 할 수 없어. 이게 지금은 뭔가 여러분들이 다시 공부할 시간은 없는 거니까 그냥 보고서 이럴 때 이런 식의 심리를 갖게 되는군. 어차피 수능이라는 건 보편성을 추구하는 거니까 많이 벗어나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16번에 최척전, 여러 번의 그 포로, 여러 번의 탈출. 자, 이걸 통해 가지고 이건 뭐 사건 가지고
잘라가지고 교묘하게 잘라갖고 출제하는 순간 이거 오답률은 상당히 높아지지. 그렇다고 최척전을 뭐 지금 천천히 다시 읽으면서 뭐 기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최척전이 나온다 그러면은 꼼꼼하게 시간, 공간, 확인, 다른 소설들 선생님이 그런 얘기 안 했지. 근데 최척전은 최척전을 출제했다는 얘기는 반드시 어딘가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물어봐요. 그래서 최척전은 쓰라고, 뭐라고? 시간, 공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몇 번 얘기했을 거야. 우리 수험생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지. (200년) 전에 우리 찰스 다윈 이분이 얘기했죠. 적자 생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적는 놈이 살아남는다. 그냥 멍하니 그냥 아유 인간 또 하는구나. 그래서 멍하니 앉아가지고 넌 짓거려라. 나는 그냥 쳐다볼게. 이러면 안 된다고. 중요한 것도 이제는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가 필요한 것들 반드시 딱 적어놓고 쉬는 시간에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복습하면서 외우고, 이런 분들이 살아남는 분들입니다. 200년 전에 찰스 다윈이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 19번에 육미당기 표시합시다. 이거는 그 적성의전 해가지고 같이 엮이는 소설이다. 그러나 적성의전은 간단한 소설인데 반해서 얘는 적성의전은 이제 중국이 배경이지. 근데 육미당기는 이제 신라가 배경으로 나와가지고 적성의전 곱하기 한 4 정도의 분량되는 굉장히 좀 풍부한 이야기도 많은, 그러므로 출제 요소도 상당히 많겠지. 그래서 요놈도 역시 한번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고. 자, 그 다음 22번에 장경전에다가도 표시합시다. 학평에서 이제 출제했을 때는 보통 장경전, 장경이 이제 주인공이니까 장경의 그 무공담 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출제를 해놨는데, EBS에서는 그 장경의 집안 얘기, 장경이 이제 부인이 3명이 있고 첩이 1명, 살짝 부러운데 어쨌든 그런 상황을 갖다 놓고 그 여자들 간의 암투 요거를 갖다 놨는데 그 여자들의 그 심리 만만하지 않죠. 그래서 그놈들도 역시 신경을 써갖고 공부를 해야 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자 25번에 유연전, 우리 뭐 수업 시간에도 했었고 그 재판 3번, 그 다음 인물도 무지하게 많지. 다시 한번 머릿속에 정리를 해보시고, 마지막 방알림전, 여자의 결혼, 기억나지? 그래서 이 정도를 우리가 고전소설에서 사실적인 고전소설로 압축을 해놨습니다. 자, 마지막은 이제 극이라고 적어놨고, 이제 9월달에도 수필 나왔으니까 큰 변수 없는 이상은 극 요쪽이 이제 출제가 될 것이고, 그래서 아마도 극 중에서도 이제 6월달에 이제 전우치전 시나리오가 출제가 됐죠. 그래서 아마도 정통 희곡 작품 요쪽이 출제될 가능성이 많고, 뭐 딴 쪽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극 쪽은 그 지난 기출을 이제 쳐다보면은 뭐 희곡도 당연히 여러 작가들 많지. 근데 많은데 희곡 쪽은 특히 낯선 장르라 그런지 모험을 하지 않아요. 거의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 그래서 자 5번에 유치진. 자 유치진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간 33회에서 토막이라는 이제 다른 작품을 할 건데, 왜냐하면 이제 사실 소라는 건 3년 전 출제가 됐지 이미 수능에. 그래서 아마도 그 다음에 여기는 한강은 흐른다는 또 조금 좀 떨어지는 이런 작품이라서 아마도 이제 유치진의 그 희곡 중에서 가장 유명한 토막을 출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 유치진 옆에다가 토막이라고 다시 한번 써놓고. 자, 그 다음에 7번 이강백. 고1 교과서에 실려있는 이런 작품이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은 매우 높아요. 이번 9월 평가원에서 훈민정음 기억날 거야. 그러니까 대놓고 아예 훈민정음 갖다 놓고 보기에다가 설명을 안 줬지. 왜? 국민 공통교육과정에서 배운 거니까 너네들이 알아서 해. 이런 입장이거든. 그렇다는 얘기는 뭐 문법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쪽에서도 문학 또는 뭐 비문학 쪽에서도 그 고1 교과서에 실려 있는 글들을 출제하고 그랬을 경우는 일반적인 다른 이제 글보다는 정보를 좀 덜 주겠다. 왜? 고1 때 배운 거니까. 그래서 요 결혼이라는 작품 같은 경우도 이게 철학적으로 만만한 작품이 아니죠. 그래서 이놈도 좀 공부를 해야만 하는, 이거 고1 때 배운 건데 뭐 이러고 지나가지 말고 이거 어렵게 내면 얼마든지 어렵게 낼 수 있거든. 그래서 그
희곡 쪽에서는 이강백의 결혼 여기다가 좀 초점 맞춰가지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는 함세덕 무의도 기행,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치진 한 번 더. 자, 이렇게 해갖고 작품들이 이제 쭉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혹시 못 들은 사람들은 옆에 있는 친구들 거를 보고서 이제 작품에다가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쪽으로 갑시다. 그 다음에는 여기 간 33 최근에 받은 거니까 아마 있을 거예요. 여기 불꽃놀이 나온 거. 내년에는 불꽃놀이가 기다리고 있다. 아이고 목마르네. 한국 고유의 음료수죠. 이게 쌀알이 들어가 있는. 정답이 뭘까요? 댓글. 자, 여기 불꽃놀이가 나와 있는데 뭐 안타깝게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불꽃놀이 쇼를 하게 될지 안 될지 뭐 안타깝습니다. 보통 9월 말에서 10월 첫째 주에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여의도 공원 63빌딩 앞에서 이제 불꽃놀이를 해요. 그리고 부산에서도 보통 가을 달에 이제 부산 불꽃 축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불꽃 축제가 이제 부산하고 서울인데,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본다. 예, 어우러져 가지고 그 건물들하고 어우러지는 이런 것들이 또 나름 또 맛이 있고, 그다음 부산 같은 경우는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광안대교 앞에서예요. 그래서 굳이 뭐 규모로 따지면은 부산 게 더 커요. 왜냐하면 뭐 부산이 부자라서 이게 아니라 부산은 바다에서 터뜨리는 거라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터뜨릴 수 있다고. 막 터뜨리면 돼. 큰 것들. 근데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한강이긴 하지만 뭐 이 인구 천만 도시 그 한가운데에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거대한 폭죽 이런 걸 할 수가 없다. 위험 때문에. 그래서 그냥 아기자기하게 예쁜 불꽃놀이 요거를 보고 싶다면 그럼 이제 서울 불꽃 쇼. 그 다음에 나는 큰 거, 진짜 멋진 거를 자연을 배경으로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광안리 부산 불꽃 축제. 아마도 2020년은 힘들 듯 싶습니다. 자, 내년에 이제 대학교 가서 사랑하는 애인과 함께 불꽃놀이 요거 또 맛이 짭짤해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이거 서울 기준 돈이 없는 사람들은 공짜 그 노량진역 거기서도 잘 보여요. 노량진 수산시장 여기서도 잘 보여요. 그냥 거기 서가지고 바로 앞에 터지거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보면 되는 거고, 난 좀 돈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그 여의도 콘레드 호텔 또는 63빌딩 꼭대기 가면은 식당이 있거든. 회전 식당 뭐 그런 데 가가지고 쳐다보면 될 겁니다. 부산은 뭐 달맞이 고개 뭐 이런 데서 봐도 좋을 것 같고. 자, 안타까운 얘기 잠깐 해봤고, 자, 우리는 간 33에 한 세트 정도를 가지고, 자, 여기는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써놨는데 지금 뭔 얘기냐면, 우리가 간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보면은 뭐 아무래도 책이다 보니까 해설을 좀 굉장히 자세하게 써놓을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데, 이제 장점은 그 작품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한번 쭉 읽으면서 파악할 수 있다. 이런 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이게 사실 매주 쌓여가지고 솔직히 이거 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꽤 많은 사람들은 그냥 쌓아놓고 안 봤을 거라고. 그지? 그래서 이제는 막판이니까 뭐 당연히 요놈들을 잘 활용해갖고, 이거를 뭐 제일 좋은 건 꼼꼼하게 다 쳐다보고 다 풀고 오답 정리까지 하면 제일 좋겠고, 그렇게 안 된다면 예를 들어 문학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찍어준 작품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여기도 보면 심청가 뭐 이런 거 나오는데 그게 이미 끝났지. 9월에 나온 거니까 굳이 볼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그 나올 만한 것들을, 그 다음에 뭐 비문학도 마찬가지잖아. 경제 뭐 서양 철학 이런 식으로 좁혀놨으니까 나올 만한 것들 위주로 해가지고 빠르게 먹고 정리. 그 다음에 문학 같은 경우는 여기 해설 보면 엄청 많이 써있는데 그것도 다 읽으려면 또 부담이야. 좀 할 게 많아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시간 되면 그 뒤에는 해설까지 보면 좋은데, 안 되면 적어도 선생님처럼 수능에 나왔을 때 풀 수 있을 만큼 정도는 정리를 해야 된다. 한 3가지 정도를 하면 돼요. 여기 써놓은 건 주제, 주제, 표현, 또 하나 뭐 해야 돼? 작품의 두드러진 곳에다가 동그라미, 세모 정도는 표시를 해야 돼요. 그 정도만 하고서 문제가 풀리는지 한번 가봅시다.
자, 28쪽에 김용택, 섬진강 요 세트를 볼 건데 여기도 세트가 특이하지. 현대시 2개 갖다 놓고 희곡을 짧게. 자, 그렇다면 일단 작품에서 솔직히 실전에서 우리 수능날 만났다. 이건 이제 뭐 이미 여러 번 본 거고, 실전에서 만났을 때는 시 하나에 아마 1분 안쪽이 돼야 돼. 현대시 같은 경우는 솔직한 얘기로 한 30초 근처 정도로 일단 뒤에 어떤 정보가 있으면 그 정보 먼저 빠르게, 문제까지 볼 시간 없고 정보만 빠르게 쳐다보고, 그 다음 시 쳐다보면서 아까 얘기했던 이게 대충 주제가 이거군, 표현 중에서 두드러진 거, 표현 중에서도 솔직히 몇 번 얘기했지만, 자, 특히 현대시는 주로 뭐 나온다고? 반복하고 이미지 요거 중심으로 찾는 거고, 지금 9월 달에 반복이 이미 출제가 됐죠. 그래서 아마도 수능에 이제 이미지를 출제할 예정.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어디 있긴 여기 있지. 매뉴얼대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무거나 랜덤 갖다 놓고 표현법도 골라가지고 아유 이번에는 직유법 이런 게 아니라고. 작년 수능 6월 9월 출제된 거 보고서 그 출제 요소들도 배제시키고 나머지를 출제하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초점 맞춰가지고 준비를 하면 될 것이고, 자, 제목 우리는 어디부터? 제목부터. 김용택 잘 쏜 사람. 그 다음 제목 보니까 겨울 사랑의 편지. 겨울이라는 시간 배경 나왔고 사랑의 편지라는 편지 형식이로군. 게다가 원망의 편지 아니고 사랑의 편지. 자, 작품 간단하게 쳐다봤더니만 기역 부분에 용과 밭과 함께 가난하게 삽니다. 세모의 상황이겠네. 자, 그런데 니은 보니까 시린 보릿잎에 얼굴 대보면 따뜻한 피만이 얼 수 있고, 뭔가 역설적인 표현이겠네. 따뜻한 피가 오히려 언다라고 해놨으니까 따뜻한 가슴만이 진정 녹을 수 있음을 믿는다, 믿고 싶다, 뭐 그런 얘기겠지. 자, 그러다가 밑에서 한 6째 줄 보면은 땅을 향한 살당김의 잔잔한 끌림과 아픔, 땅을 향한 겨울 풀들의 몸다누인 그리움. 자, 풀들이 그리움이라고 해놨으니까 뭐 의인법 될 거고, 앞쪽에는 굉장히 뭐 가난하고 힘든 삶이었는데 오히려 겨울을 지나면서 이 가슴 깊은 곳에는 동그라미 그리움이 있다. 당신, 자, 너, 당신 누구야? 시에서 나오면 뭐라고? 말건방, 까먹지 말고. 맑은 비로 어는 겨울 달빛 속의 물풀, 그 풀빛 같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주제가 가난이라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사랑을 믿는다, 믿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해놨고, 그 다음에 표현법 쪽에서는 뭐 역설, 이미지 이 정도만 찾으면 뭐 큰 무리 없는 이런 시입니다. 그 다음에 뭐 굳이 동그라미 세모 뭐 이미지 해놨고, 자, 그 다음에 고재종의 세한도 빠르게 봅시다. 고재종 알 수 없는 사람이고, 세한도 뭐 지식 있는 사람들은 우리 김정희의 세한도라는 그 동양화 요거를 한국화 요거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뭐 제목에서 알 수 없고, 자, 날로 기우듬에 가는 마을 회관 옆에 청솔 한 그루 꽃꽃이 서 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기울어져 가는 농촌의 모습, 요게 이제 세모의 상황이고, 요 청솔이라는 어떤 꿋꿋한 놈 요거를 갖다 놓고 시작하고 있지. 자, 2연 보니까 그냥 크게 세모 치면 되겠네. 2연 생쥐까지 깨우던 회관 옆으로 갈라진 아픔. 자, 그러다가 3년 보니까 역시 또 크게 세모 쳐놓고 청솔이 노엽게 울고 술 취하면은 노래 부르는 이장. 그래서 역시 3년도 세모. 자, 그러다 4연 보니까 어떻게 해서 비닐하우스 일으키다, 상승 이미지 요거 써놔야지. 상승 이미지 화살표 이렇게. 청솔 바라보는 몇몇 보아라. 자, 그 앞에 보면은 뭐라고 해서 푸른 눈 못 감는다. 앞쪽에서는 주체가 청솔이었다고. 청솔이 이제 농촌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 그러다 4연 보니까 청솔을 바라보는 몇몇. 그러니까 지켜주는 존재가 아무리 있어도 얘네의 힘만으로 안 된다고. 얘네들이 주체적으로 뭔가 해 나가야 이겨내는 거지. 여기서는 이제 농민들이 드디어 비닐하우스를 일으키고 청소를 바라보면서 이제 뭔가 희망의 싹을 틔우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그때마다
푸른 숨결 풀어내는 청소를 보아라. 청소를 쳐다보면서 그래 할 수 있어. 자 마지막 나는 희망의 나라는 이제 시적자가 드디어 나왔고 희망의 노예는 아니거니와 까맣같이 얼어 죽는 이 아침 세모에도 저 동력해선 꼭두선이 거기 보니까 red라고 돼 있지. 타오른다라고 돼 있죠. 그 마지막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지만 결국 우린 이겨낼 거다. 그래서 청솔 그 다음에 뭐 꼭두선이 요 정도만 찾아내면은 뭐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이고 뭐 굳이 뭐 표현법을 찾자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저것 이미지들을 잔뜩 갖다 놨지. 마지막에 레드 갖다 놨으니까.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유치진의 토막 가봅시다. 유치진의 토막 같은 경우는 얘가 이제 왜 출제가 이제 잘 되냐면은 일반적으로 뭐 일제시대의 이야기니까 뭐 비참해. 토막이라는 제목 자체가 거지 같은 집을 얘기하는 게 토막이지. 거지 같은 집에서 명서하고 명서처하고 금녀하고 그야말로 이제 거지같이 살고 있지. 유일한 희망은 이제 명수라는 아들이 이제 일본에 가서 돈 벌어오는 이거밖에 없는 건데 지금 여기 장면은 명수는 돌아올 거야 라고 굉장히 불안하게 희망을 걸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와 있는 것이고 실제로는 어떻게 했지? 마지막에 보면은 명수가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하얀 뼈가루로 돌아왔지. 죽었죠. 거기서 이제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뭐 체포돼가지고 아마도 뭐 디테일하게 나와 있진 않은데 뭐 고문을 받다가 죽었든 또는 뭐 사형을 당했든 죽었나봐. 그래가지고 뼈가루로 돌아왔지. 자, 그 정도 되면 그래 역시 우리 조센징은 안 돼. 우린 죽어야 돼. 자살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끝날 수 있는데 얘가 왜 잘 출제가 되냐면 마지막에 이제 금녀가 희망을 가지면서 끝나죠. 그래서 오빠가 이렇게 죽은 거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노력을 한 것이니까 우리는 희망의 끈을 놓지 말자. 열심히 살아보자. 이러고서 이제 끝나는 작품이라서 뭐 좀 자기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수능에는 출제되기 딱 좋은 세모에서 동그라미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래서 토막이라는 역시 가난 이런 세모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잃지 말자. 이 작품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부분에서는 아들은 반드시 돌아온다라는 희망을 갖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금녀라는 애는 그냥 오빠만 돌아온다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오빠가 뭐 돈도 많이 벌어올 거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할 거다. 조금 더 이제 확장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얘는 뭐 당연히 시니까 이런 표현법은 없는 거고 그냥 저스트 대화 뭐 이 정도만 확인하면 되고 여기서는 지금 표시는 안 되어 있는데 바람 소리가 사실 2번 나오지. 이런 애들은 사실 출제가 잘 되는 것들이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하지?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것이고 요 바람 소리 쭉 대화를 하다 갑자기 이펙트로 휘잉 이런 바람 소리를 내. 왜 내냐면은 불행을 암시하는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출제는 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이제 희곡이나 시나리오 나오면은 뭐 배경, 무대 장치 이런 것도 반드시 출제를 하게 되니까 그 지점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봅시다.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이미 써놨는데 14번 같은 경우는 아직도 표시 안 한 사람도 있어. 가장에다가 제발 좀 동그라미 쳐놓고 가장이 나오면 뭐라고 주제이거나 맨 끝 2가지를 확인한다. 그래서 가나다의 공통점은 여기 좀 미리 표시해놨지만 전부 다 세모에서 동그라미로 그래서 즉 정답 5번 부정적 현실이 개선되기를 바란다. 부정적 현실이 개선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동그라미 세모 표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15번을 보면 A와 B로 가장 적절 이런 식으로 이제 갖다 놨고 여기도 지금 적어놨는데 자연물 갖다 놨죠. 다시 복습해 봅시다. 자연물이 문제에서 이제 출제가 되면 거의 이 둘 중에 하나야. 동일시를 하거나 아니면 대조를 하거나 그 2가지를 이제 확인하면 될 것이고 자 A를 봤더니만 풀빛 같은 당신을 사랑한다. 풀이라는 게 아까 뭐였어? 겨울에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 겨울의 찬바람을 이겨내고 있는 끈질긴 민중의 모습을 드러냈죠.
여기는 이제 동일시의 자연으로 해가지고 자연물의 속성에 빗대고 있다라고 한 거고. 자, 그다음 B에 보면은 명수가 이제 일본으로 넘어갈 때는 굉장히 좀 가난하고 뭐 이런 사람이었는데 일단 몸도 좀 작고, 근데 여기 보면은 얼마나 훌륭한 장골이 됐겠니? 훌륭한 청년으로 자라났을 것이다. 그래서 변화, 이거를 답에서 찾아라 하는 문제. 자, 16번 같은 경우는 보기에다 표시해야지. 직접 드러낸다, 간접 드러낸다. 이렇게 보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반대말을 적어놨다는 얘기는 그 답지에다가 그놈들을 표시해가지고 출제를 해주겠다 하는 얘기였고. 자, 그 다음에 17번을 봤더니 나와 다로 뭐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출제를 해놨고, 그 3번 답지 거기 보면은 빗질, 나에서 빗질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삭바람마저 빗질 해가지고 서러움을 걸러낸다. 그럼 청솔이 바람하고 맞짱을 뜬다, 이게 아니라 빗질, 아유 이제 그만해 이러면서 오히려 이제 쓰담쓰담 하는 모습이니까 저항한다. 요거하고는 거리가 먼 것이고, 그 다음 다에서는 이제 딸 금녀한테 너 빨리 머리 빗고 준비해. 그러니까 아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지, 딱히 무슨 뭐 한을 숭하한다, 너무 나간 거지. 그래서 그런 답들 아마 크게 어렵지 않게 찾았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쌤이 이제 이 작품들을 디테일하게 다 알려주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이제 간슬개를 좀 활용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이놈들 좀 버리지 말고, 최근에 받은 것들이 아마 보통 한 30번대 정도 되겠지.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 중에서 이미 뭐 푼 사람들은 다시 한번 보면서 확인하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안 푼 사람들은 이거라도 이제 보면서 아, 이게 중요했구나, 수능에 나올 가능성이 크구나 하는 거를 확인하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비문학 간슬개하고,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 이제 EBS 작품들 몇 개를 좀 찍어 줄 테니까 그것들 좀 확인해 가지고 수능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수험생이 됩시다. 뚜벅뚜벅 박상준.